18번 털보쌤 방지원. 반갑습니다. 이 문제 18번은요,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를 끝으로 하고 드디어 이 빛을 바라보는 순간, 광복의 그 이후입니다. 즉, 현대사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문제입니까, 이게? 18번이죠. 말 그대로 그 숫자가 튀어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지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기출공식 첫 번째, 모스크바 3상회의부터 시작해서 50총선거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연표의 형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인물형 문제가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특히 김규식 기억하십니까? 파리강호에 잠시 이렇게 파견되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분 외에도 다른 세 분들을 조명해 볼 것이고, 우리 또 세 번째로는 1대 국회였던 이 재헌 국회의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역시 알아봐야겠고, 마지막으로는 1950년 6월 25일, 그렇습니다. 6.25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겠는데 미리 스포하겠습니다. 정답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 우리나라가 어떻게 수립되어 갔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시죠. 1945년 8월 15일, 거의 무슨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를 붙잡고 물어봐도 무슨 날인지 알 겁니다.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토론의 장이 열렸기 때문이죠. 어느 동네에서, 바로 모스크바라는 동네에서 세 나라의 외상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야, 이 한반도 친구들 지금 당장 혼란스러울 테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한 5년 정도 신탁 통치라는 이름으로 이끌어 가볼까? 이런 식의 결정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남쪽과 북쪽에 각각 군대를 주둔하고 있던 미국과 소련이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할 것을, 즉 미소 공동회의를 갖다가 약속하면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36년간 통치를 받았는데 연장을 또 5년 동안 더 하자고? 안 된다! 라는 식의 반탁 운동이 전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좌익 세력들은 갑자기 이렇게 찬탁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찬성하겠다 이런 뜻이죠. 이 과정에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혼란들을 또 바로잡는 느낌으로다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약속한 것처럼 개최가 되는데요.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또 쓱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그분 맞습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정읍에 이르러서 남한만이라도 까짓것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라는 식의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정읍 발언인 것이죠. 즉 바꿔 얘기하자면 남쪽 북쪽 갈라설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 세력을 대표하는, 물론 정확하게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입니다만 어쨌거나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좌우 합작 운동이 또 동시에 전개가 되었던 것이죠. 참고로 여기에 나온 이 김규식이란 인물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가지고 메인 포커스로 삼아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쓱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김규식 선생의 활동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좌우합작 운동은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고 또 역시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1차 미소 공동회의를 다시 이어가는 느낌으로다가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또 별다른 결론을 얻지 못하고 한반도 문제 너무나도 머리 아프다. 요거 그냥 유엔으로 올려서 상정해서 한번 결론을 지어보자라는 결론까지 내린 겁니다. 어쨌거나 유엔에서는 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다 필요 없고 한반도 인구에 비례해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런 결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북한 지역의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남한 지역에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를 비례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는다? 무조건적으로 미국에게 우호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쫘라라락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이 결과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럼 다 필요 없고 북쪽 니네 필요 없다. 남한만이라도 그러면 총선거를 실시해라 라는 식의
결론이 또 내려지게 된 겁니다. 즉 바꿔 말하자면 남과 북이 갈려지기까지는 거의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우리 남한 지역 내에서의 운동이 한번 벌어집니다.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 그쪽 동네에서 4.3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이 소수의 좌익 세력들이 무장봉기를 벌인 것인데 이걸 우리가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죄 없는 다수의 민간인들까지 같이 죽여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으로서 어찌됐건 간에 시간이 또 점점 흘러갑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정말 그야말로 한반도가 반으로 갈려버리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또 등장했던 김규식과 김구 이 두 사람이 절대 갈라져서는 안 된다. 남북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북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이 말은 워낙에 유명하고요. 바로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북쪽에 넘어가서 뭐 김일성 형님 있죠? 그 형님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어요. 그냥 냅다 5월 10일에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이죠.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총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뭐 좌우지간에 이 50총선거를 통해서 결국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재헌국회에서는 7월 17일이죠. 뭐 요즘에는 쉬는 날이 아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이 제정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1948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 3년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 내용까지 이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1대 국회, 재헌국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당연히 알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나라의 리더를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간접 선거로서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을 했었죠.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쓱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게 빌붙었던 우리가 이 전문용어로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을 갖다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 행위처벌법 역시 제정을 해서 친일파들을 싸그리 잡아들이는데 이게 애석하게도 그들을 실제로 처벌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것 역시 재헌국회의 활동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개혁법을 실시합니다. 당시에 그 농지들을 광복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상으로 몰수한 후에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 그런 형태로서 농지개혁법이 이루어졌다. 뭐 여기까지가 재헌국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내용들을 순서별로 잘 기억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시험에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눈여겨봐 주시면서 우리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요, 이 중간중간에 유명한 인물들이 한 번씩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2018학년도 수능에서 김규식이라는 인물의 양력을 갖다가 던져주면서 이분의 활동에 대해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대사를 장식한 4명의 굵직한 인물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좀 조명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건, 대한민국 정부건 좌우지간의 초대 대통령으로 통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읍 발언이라고 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런 명언 아닌 명언을 남기신 분으로도 매우 유명하다. 이런 포인트들만 잘 기억하시고 사진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로는 김구 선생입니다. 우리가 이 김구는 문제 15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트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다. 그 내용을 할 때 한 번 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남북 협상을 통해서 북쪽이랑 우리 남쪽이랑 이렇게 잘라지는 거 원치 않는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그런 말씀도 남기기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잘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김규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018학년도 수능에서 나왔다는 거 얼굴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분은 바로 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되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방금 전 파트에서 좌우합작 운동과 남북 협상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로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운형이라는 인물, 살짝 좀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겠는데 이분에 관련된 업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기 1년 전쯤에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광복 땡 하자마자 조선건국준비회라는 이름으로서 또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김규식 선생과 함께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여운형 선생과 관련 깊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사진들과 그 붉은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업적들을 잘 매치시켜 나가면서 공부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게 된 대한민국 정부, 나름대로 쭉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만한 사건이죠.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터지고 만 겁니다. 사실 이 6.25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치슨 선언, 요거 하나만큼은 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인물이 요 한반도를 갖다가 방위선에서 제외를 해버린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요걸 가지고 이 북한의 김일성, 이 양반이 이거 한번 내려가 볼까? 라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의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등에 업고 남쪽으로 기어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게 6.25 전쟁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 에치슨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북한군의 기세에 우리가 점점 밀려버리죠.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남쪽에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요,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해서 조개 뚫려버리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끝장나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다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하고 인천 상륙작전, 여기서 제가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인천 상륙작전 6글자가 지금껏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문제에서 항상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하면 바로 그냥 인천 상륙작전. 어쨌거나 이 작전이 성공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북한군의 보급선을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또 보시면 거의 무슨 통일 직전까지 갑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군이 여기에 또 참전을 해버리면서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철수작전 가운데 하나, 흥남부두 철수작전, 그것도 하나 좀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사후퇴 직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쓱 좀 보시고, 어쨌거나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울을 잠시 빼앗겼다가 다시 또 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1951년부터 53년, 즉 2년간의 지지부진한 그런 38도선 근처에서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남북이 휴전협상을 체결하게 되죠. 1953년 7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6.25 전쟁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마지막 문제 18번의 기출핵심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상회의라고도 부릅니다만 좌우지간에 그 내용과 더불어 신탁통치 잘 좀 봐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50 총선거였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였고 또 이를 통해서 재헌국회가 탄생하게 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재헌국회가 어떠한 활동들을 해나갔는지 그 활동 내역입니다. 재헌헌법을 만들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친일파 반민족행위처벌법, 그리고 농지개혁을 실시해 나갔다. 이 모든 것들이 재헌국회의 활동. 마지막으로 6.25 전쟁하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반드시 떠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제가 짝짝짝 정리를 끝내고 우리 문제 18번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털보쌤 방지환 갑니다.